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7월 30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면 두 개 모두 1000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큰 차이가 별로 없었던 흐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일 국내 증시 수급 잠깐 봐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기관만 약 3,300억 원을 매도했고 개인이 소폭 순매수 전환했고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기관만 매도를 보였고요. 1660억, 개인이 1800억, 외국인이 74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일까지는 투신과 연기금 등 매수하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전일에는 투신도 매도, 연기금도 매도하면서 대다수의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에 가담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전일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또 밤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관망세 우위 속에 양시장 모두 강보합 마감했다.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만 약 2,900억 원을 순매수했을 정도로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장중 이에 따라 6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은행, 보험 등이 상승했고 차익 실현 및 일부 기업 실적 발표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기업들 지수 등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 경기 부양 의지 확인에 상승하는 모습인데 3대 지수 중에 S&P 500, 나스닥 1% 상승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흐름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2.2% 상승했고 애플 1.9%,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테슬라 모두 1% 상승 보였습니다. 인텔이 2.4% 하락했고요. AMD가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10% 상승하고 있다고 전일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AMD가 12.5%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약보합, 모더나 2.4% 하락, 니콜라가 4.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좀 구체적인 거 살펴볼 텐데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되었고 채권 매입 역시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 성명서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7월 FOMC 성명에서는 경제의 향후 경로가 코로나19 진로에 좌우될 것이라고 명시한 점, 그리고 경제 진단과 관련해서는 최근 회복되긴 했지만 연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한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금리와 자산 매입 정책 관련 표현은 이전 성명서에서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경제 경로는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연준은 모든 범위의 정책 도구 사용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AMD가 12.5% 급등했고요. 스타벅스도 양호한 실적 발표로 약 3.7% 상승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GM과 보잉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으로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발표된 경제지표도 양호했습니다. 수출이 보다 크게 증가해서 지난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지난 5월 대비 감소했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발표한 6월 펜딩 잠정 주택 판매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럽 증시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는 미국 연준 발표 관망하면서 보합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프랑스와 영국이 소폭 상승했고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2%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약달러, 유동성, 모멘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승 마감했고요. 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연중 최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0.6% 상승했고, 금 가격은 연준회의 결과 앞두고 또 재차 상승하면서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면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있고요. 지난 16일 날 금리 동결되었고, 또 7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랑 경제심리지수 ESI가 발표됩니다. 일본에서는 6월 소매판매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유럽에서는 ECB 유럽 중앙은행 경제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또 7월 경기 체감지수, 6월 실업률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간 곡물 수출, 매주 목요일 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되고요.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재소집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현지 시간이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의 연준 발표는 예상대로였고, 위기 기간 동안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 결국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한국은행과 연준은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했듯이 제스처가 워낙 많긴 하지만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독점 금지법 청문회에서 의회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는 내용이 나와서 향후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에 주목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종목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우산업지수 21선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전일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닌지 여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세기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다우산업 지수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가벼운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1.2%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21선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2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러니까 다우보다는 S&P 500이 좀 더 강하고 나스닥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나은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